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접수 코드가 나와 있고 그 접수 코드에 따른 걸 가지고 금리를 출력하라고 나왔네. 금리.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접수 코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 맨 앞에서 시작해서 다섯 번째 문자. 그게 3이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표현했네요. 그렇죠? 이 세 번째, 다섯 번째 문자가 3인데, 그러면 그 3이 어디에 있어요? 코드표에 보면은 여기 있네. 3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3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가져오는 겁니까? 금리명을 가져오는 거. 대출 금리를 가져오는 겁니까? 금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와야 된다? 4.2%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우지의 C는 2번이니까 뭐예요? 3.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 건가 봤더니 vlookup 함수하고 미들 함수를 쓰는 건데, 미들 함수는 이렇게 쓰면 돼요. 는 mid 괄호 열고 접수 코드에서 클릭하고 컴마 5, 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접수 코드에서 중간에 낀 거니까 다섯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잘라와라. 다섯 번째에서부터 한 개를 잘라와라. 그래서 여기는 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답은 3을 찾는 게 아니라 그 3을 찾아가지고 금리를 출력하는 거니까 일단 얘를 좀 메모해 둬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vlookup 함수가 중요한 거죠. vlookup 함수. 그러니까 는 vlookup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vlookup 함수가 괄호를 딱 열어놓고 보면은 항목이 네 가지나 나와요. lookup value는 뭐냐면 네가 뭘 찾겠느냐, 뭐를 지금 참고해서 찾을 거냐 하는 걸 보는 거고요. 3이죠, 3. 이 3을 찾아가지고 테이블 어레이, 이 하단에 있는 표에서 컬럼 인덱스 넘버, 코드가 첫 번째고 대출 상품명이 두 번째고 대출 금리가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거를 가져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복잡해요. 그럴 때 FX 누르시면 돼요. 저 꼭대기 보면 FX라고 있죠? 우리 책에는 처음부터 FX 눌러가지고 얘가 무슨 함수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함수명은 알려주잖아요. vlookup 명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fx 누르면 바로 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꾸며보자 이거죠. 이걸 꾸며가지고. 그러면 lookup value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려는 값이 뭐냐? 찾으려는 값은 아까 3이라 그랬잖아요. 3을 어떻게 쓰죠? 여기다가요? 그냥 3이라고 쓰면 안 되고 mid 괄호 열고 저 접수 코드에서 콤마 5, 1 괄호 닫고 이거죠. 이거. 그랬더니 따옴표 안에 3 하고 나왔어요. 그냥 제가 이거를 3이라고 쓰면 숫자 3인데 mid 함수를 썼더니 따옴표에 3이라고 나온 거예요. 숫자 3과 글자 3은 달라요. 이거하고는 서로 어떻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얘는 숫자고 얘는 뭐고? 문자고. 서로 달라요. 어떨 때는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같은 역할로 받아주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애예요. 자,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 이 3이란 글자를, 문자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어딘가 찾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그 참고적으로 찾으려는 표, 여기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코드란 글자부터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 1, 2, 3, 4부터 금리까지만 여기까지만 잡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9개만. 그리고 F4번 키를 눌러주세요. F4번 키 누르는 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까 지금 lookup value는 내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에서 빼온 거잖아요. 접수 코드 여기서 왼쪽에서 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다른 동네에 있던 거잖아요. 다른 동네. 그렇죠. 그 다른 동네 거를 가져왔으니까는 F4번 키 눌러주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컬럼, 칸.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순서대로 봤을 때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냐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아까 요 3이라는 코드를 찾은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칸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품 명칭이고, 세 번째가 금리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리 가져오는 거라며, 문제가.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만약에 2라고 쓰면 뭐가 나온다? 여기 2라고 쓰면 뭐가 나온다? 결혼자금하고 이 글자가 나오겠지. 지금은 4.2%라고 나와야 되니까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된다. 세 번째 칸에 0.04이니까 4.2%고요. 자, 레인지 룩업.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 아까 여기 3이라는 코드를 이제 미들 함수를 가지고 쪼갰지 않습니까? 잘랐는데 만약에 여기 접수 코드가 4로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코드 표에는 4가 없죠. 만약에 접수 코드가 0이라고 입력되면 어떻게 될까요? 0이라는 코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만 정확한 걸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라고 쓰든지 아니면 0이라고 쓰든지. 0이나 false나 같은 의미예요. false는 거짓말이란 뜻인데 참과 거짓을 할 때 참, true는 1이고요. 컴퓨터 엑셀에서는요, 거짓은 0, false. 0이 아니면 다 참이라고 돼요. 엑셀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0.5도 참이고 마이너스 20도 참이에요. 0만 거짓이에요. 근데 그러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 줄여서 표현하죠. 그런데 정확한 값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false라고 써라. false. 0이라고 쓰든지 false라고 써라. 하긴. 그럼 이제 4.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를 한번 수작업으로 다시 해볼게요. 는 VLOOKUP. 그럼 VLOOKUP은 또 뭐냐 이거지. VLOOKUP. 옆에 있는 문제는요. 옆에 있는 문제 얘는 HLOOKUP을 사용을 해요. 얘는 VLOOKUP을 사용하고요. V는 뭐냐면 버티컬의 줄임말이에요. 버티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있죠? 버티컬. 세로. 수직이라고 보통 불렸는데 HLOOKUP에서 H는 horizontal. 가로. 보세요. 얘는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코드가 이 33112 코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HLOOKUP을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코드가 위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VLOOKUP을 쓰는 거예요. 밑에 참조 코드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 딱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한번 직접 써볼게요. 는 VLOOKUP. VLOOKUP이라고 해서 다 일일이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VLOOKUP을 썼더니 밑에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촥 완성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써볼게요. lookup value는 뭐라 그랬죠? 요거. 아까 책에서 5번째 산 글자라고 한 거.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썼다? MIT 가로 열고 접수 코드 클릭하고 컴마 5번째에서 컴마 한 글자 걸어 닫고. 얘가 찾는 값이에요.
MID는 이 문제에서 사용하는 함수고요. MID를 쓰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접속 코드에 있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빼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쓸 수밖에 없는데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잘라와라. 레프트에서 5개 하면 안 돼요. 레프트 5개는 002-2 5개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중간에 낀 글자를 잘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부터 1개. 자, 컴마. 그러면 그 코드 중에 접속 코드 중에 하나를 잘라가지고 어디에서 참조한대요? 테이블 어레이 밑에 코드표에서. 밑에 표에서 참조하겠다는 거죠. 이때 F4번 키 누르는 거죠. 그럼 달러가 콩콩콩콩 찍혔어요. 컴마. 자, 코드표에 의한 코드가 첫 번째 칸에 있고 대출 상품이 두 번째 칸에 있고 대출 금리가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출 금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겠구나 라고 쓰는 거고. 컴마 찍었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true냐 false냐가 떠 있죠.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true는 아니고 false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false가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false 대신에 0 써도 된다 그랬는데 뭐 귀찮게 써? 그냥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니까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이제 자동 체결을 쫙 해주면 똑같은 답이 다 연속대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 중에서 랭크 함수, 이게 시험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랭크 함수 설명 안 드렸어요? 랭크 함수는 큰 숫자가 대부분 1등 1대이기 때문에 옵션 0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작은 수가 1등일 때는 옵션을 2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금 배우셨던 VLOOKUP 그리고 이제 바로 배울 HLOOKUP. VLOOKUP하고 HLOOKUP은 시험에 항상 나와요. 100% 출제 빈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나온다. 뭐 목숨 걸고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 얘는 안 나온 적이 없다. 매번 나온다. 심지어 VLOOKUP도 나오고 HLOOKUP도 나오기도 해요. 보통은 VLOOKUP이나 HLOOKUP 둘 중에 하나만 나오기도 하는데 어쩔 땐 2번 나오기도 해요. 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아까 좀 전에 그 FX 저 위에 있는 함수 사용해서 처음에 해줬었잖아요. 여기 있는 FX를 처음에 누르시면은 네. 자, 한번 볼게요. 얘를 딱 누르자마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방금 전에 VLOOKUP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여기 있지만 네. VLOOKUP 함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VLOOKUP을 찾으세요. 끝에. 아니면 모든 함수를 다 콜을 해요. 콜을 해놓고 여기서 영어로 V를 딱 누르면 V로 시작하는 함수로 바로 넘어가요. C 누르면 C로 시작하는 함수로 바로 넘어가고요. 우리말일 때는 안 되죠. 우리말일 때 저 위에 찍히고 K 그러면 어떻게 돼요? K로 시작하는 함수로 넘어가요. L 그러면 L로 시작하는 함수, P 그럼 P로 시작하는 함수. VLOOKUP이니까 V 누르면 V로 시작하는 함수가 쭉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를 선택하라고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데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VLOOKUP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는 VLOOKUP을 쓰고 그 다음에 FX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아 그래서 맨 위에 칸은 어떻게 해요? 요거요. 네. lookup valu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3을 잘라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MID 가로 열고 MID는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접속 코드 클릭하고 컴마 5,1 가로 닫고 그러면 001-3 3이라는 글자를 잘라 오기 위해서 함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VLOOKUP 함수 하나만 배운 게 아니라 안에다가 MID 함수를 또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그냥 3이라고만 써 있으면, 이렇게 3이라고만 써 있으면 쉬운데, 그러면 되는데 이게 3이 아니라 미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운 건 있었겠지.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보시면 함수가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2개, 3개까지 사용을 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만 사용하는 문제도 나오고 2개를 사용하는 문제도 나오고 심지어 3개까지는 나와요. 3개 함수를 각각 사용하는 시험 문제도 나와요. 4개는 없어요. 서로 다른 함수 4가지를 사용하는 시험 문제는 없고요. 지금까지 3개까지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방법을 모르면 꾸겨 넣을 수가 없죠. 솔직히 저 안에다가 꾸겨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작업으로. 함수는 어느 한순간에 뚝딱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셔야 돼. 꾸준히 하지 않으시면 함수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함수를 저는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막 풀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는 얘를 일일이 다 마법사를 불러가지고 작업을 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더뎌요. 책대로 하는 대로, 책대로 이렇게 하면 더디고, 이 책도요, 뒤로 넘어가면은요, 앞에 있는 것처럼 세밀하게 설명 안 해요. 함수 계산을. 답만 달랑 보여줘요. 뒤도 이렇게 해줬으면 몰라. 근데 뒤에 가면 안 해주거든요. 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이거야. 설명도 안 해줘요. 해설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함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거. 그건 뭐 외워야 되는 거고. 랭크 함수는 빈도수가 높으니까 얘도 외우세요. 그럼 외우셔야 되고. 이런 거. 레프트, 라이트, 미들 3가지가 있어요. 문자를 자른 함수 중에. 그 중에 미들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레프트나 라이트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다른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상품 코드가 있어요. 33. 이 33에 해당하는 코드가 뭘까요? 여기 있네. 650만원 아니면 552만 5천원이 되겠네. 5개 팔았대요. 문제를 보시면 5개 팔았대요.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되잖아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 그러는데, 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하래요. 그러니까 판매가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지금 33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H룩업을 써야지 뭐. 자, 문제 뭐라고 되냐면 인덱스를 쓸 건지 H룩업을 쓸 건지 V룩업을 쓸 건지 이 중에 하나만 쓸 건지 2개를 쓸지 3개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래. 자, 중에서 이 함수 3가지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는 뭐냐면은 셋 중에 1개를 쓰던 2개를 쓰던 알아서 쓰세요 이 얘기예요. 3가지 다 쓰라는 말은 안 해요. 자, 오른쪽 문제 83페이지 가보시면 추수함수와 랭크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2개를 다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풀었던 V룩업과 미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2가지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인덱스는 아니고 V룩업은 더더욱 아니죠. V룩업은 코드표가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H룩업을 써야죠. H룩업 가로 열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아요. V룩업하고 H룩업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가로 세로만 다른 것 뿐이에요. 자, 룩업 밸류는 뭐라고요? 코드. 이 코드를 찾을 거잖아요. 컴마 어디에서? 밑에 코드표에서. 아, 중요한 거는 책에는 상품 코드표가 이 범위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F 12번째부터
코드표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지만 실제로 함수에는 알맹이만 넣어요. 이 앞에 있는 글자들은 안 넣어요. 이건 사람 눈에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라는 뜻이고 엑셀은 알맹이만 넣어주면 돼. 알맹이만. 그리고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 자, 이번에는 컬럼 인덱스 넘버가 아니라 로우 인덱스 넘버인데, 자 보세요. 33에 해당하는 코드 여기 있죠. 33 코드 여기 있죠. 얘가 첫 번째 줄에 있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는데 판매가를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 판매가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 쓰면 되죠. 아까는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대출 상품 명칭, 세 번째가 금리였으니까 세 번째 거를 가져오느라고 3을 쓴 거고, 지금은 출고가 곱하기가 아니라 판매가 곱하기라 그랬잖아. 판매가. 판매가는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렇죠? 2 쓰면 되는 거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만약에 코드가 3, 4 있으면 어떻게 돼? 3, 4라는 코드는 밑에 없잖아요. 3, 4라는 코드는 밑에 없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위에 있는 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사일치를 안 쓰기 때문에 생략을 안 하는 거고요. 유사일치라는 걸 사용할 때는 tru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밑에 걸 꼭 써야 되는 거죠. 밑에 건 꼭 써야 되는 거죠. 더블 클릭. 괄호 닫고. 이렇게 되면 판매가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뭐?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을 곱해주라 그랬잖아. 문제지에서. 얘는 판매가를 계산하기 위한 이 코드를 가지고 밑에 판매가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고, 곱하기 판매 수량을 넣어줘야 단가 곱하기 금액이 나와서 얼마 팔았다라고 나오겠죠. 자, 3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3번 문제는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래요. 성적 구하는 거, 우리 순위 구하는 거는 랭크 함수 썼죠? 랭크 함수 쓰는 거예요. 그럼 랭크 함수 한번 써볼게요. 는 R, A, N, K 괄호 열고 지금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넘버는 뭐죠? 순위를 구하려는 값. 누구? 내 성적 89점. 컴마. REF는 뭐라고요? 순위를 구하려는 참조 영역. 어디죠? 전체. 7명? 8명? 7명? 그리고 F4번 키 누르는 거죠?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가 되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랭크 함수하고 VLOOKUP, HLOOKUP에만 보통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요. 따를 때는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컴마. 위아래, 위는 내림차순이고 아래는 오름차순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0이 되든 1이 되든 상관없이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래 상황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큰 점수가 1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림차순이잖아요. 내림차순을 써도 되고 아예 안 써도 되고. 걸어 닫고 엔터. 그러면 이제 순위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등수를 출력하는 게 아니잖아. 석차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만약 1등은 1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최우수라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3등까지는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4등, 5등, 6등, 7등은 뭐래? 노력이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이게 이제 문제 3번이죠. 그렇죠? 얘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그거죠. 첫 번째로 할 일. 두 번째로 할 일은 뭐죠?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래요. 첫 번째 순위를 구해야 돼. 순위가 나와야 1등인지 2등인지 알아야 뭐 우수인지 최우수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성적은 가장 높은 사람이 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다? 아까 옵션을 썼을 때 뒤에 컴마 0을 쓰든지 생략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무슨 함수를 쓰래요? 추수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쓰래요. 두 가지 다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랭크 함수는 지금 좀 전에 써봤으니까 알겠는데 추수 함수를 이제 써볼 줄 알아야죠. 추수 함수. 자, 추수는 이렇게 써요. 자, 이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래서 255일 때까지 나열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책에는 성적을 구해서 순위 구하냐, 순위를 구해서 이 순위가 1이면 뭐래요? 최우수라고 표현하랬죠? 이 값이 1일 때 써주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쓰는 건데 그 값은 순위잖아요. 순위가 1이면 최우수, 2면 우수, 3이면 보통. 나머지라는 말은 뭐예요? 7명 시험 봤죠? 7명 시험 봤잖아요. 지금요. 7명.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될 거는 1, 2, 3, 4, 5, 6, 7 7가지를 나열해야 돼요. 근데 1등, 2등, 3등까지는 알려졌는데 나머지란 말은 4등, 5등, 6등, 7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는 노력 4등,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순위만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순위만 넣어주면, 순위는 아까 어떻게 계산했었죠? 잠깐만, 이거 뺏겨올게. 뺏겨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길 거 아닙니까? 랭크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그 값이 1인 사람, 1일 때, 아까 1일 때는 이거 1이잖아.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최우수. 2등이라고 된 자리에는 우수. 3등인 자리에는 3등이 2명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간다? 보통. 그 나머지는 4등은 없으니까 5등, 6등, 7등 얘네들은 노력하고 나오겠지. 이게 답이에요. 그게 여기서 100개만 이렇게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질문이 아주 적절히 잘 나왔는데 1000명이 시험 보면, 근데 추수함수는 255개까지만 나열해요. 1000개를 나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쓰면 4등, 5등, 6등, 7등에서 100등까지는 노력 다 써야죠. 화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시험을 출제를 내면 출제위원이 욕을 속된 말로 처먹죠. 이거는 노동이잖아. 답이 시험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7명인 경우에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명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100명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가 쓸게요. (100명인) 경우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져버려요. 이렇게.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요. 시험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도 지금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 풀어보실 함수 중에 하나인데, 자, if 에라는 뭐냐면요, 만약에 에러가 났으면 하는 거예요. 에러가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에러.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에러가 안 나면 여기서 끝날 거야.
이렇게 돼요. 본래는 는 if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if 에라 함수는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실행해라 하는 거야. 어떤 걸 실행시켜라 이거지. 근데 그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어떤 거를 처리하라 하는 얘기인데, 자, 순위를 구했어요. 그래서 1등, 우수, 2등, 3등까지 나왔어. 그럼 4등에서부터 100등까지는 없잖아요. 괄호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다 노력이라고 하면 되잖아. 4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노력이잖아요. 나머지니까. 1000명의 시험을 보든 10,000명의 시험을 보든 1등에서 3등까지는 최우수, 우수, 보통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하라 그러면 딱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이 순위에 의해서 1등, 2등, 3등의 경우에는 최우수, 우수, 보통이 나오겠지만 4등서부터 나머지 등수까지는 괄호 안에 없잖아요. 괄호 안에 없으면 에러가 나거든. 그러니까는 그때는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노력이라고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노력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짧아졌죠. 지금은 이런 시험으로 나와요. 자, if 에러 추수 랭크를 이용해서 1등, 2등, 3등인 경우는 이렇게 출력하고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출력하죠.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 함수가 더 들어가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죠? 줄어버렸어요. 실제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 문제가 안 보이지만 이 책 부록 있죠. 이 책 부록 얇은 책 거기에는 있어요. 실제로 최근 문제는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질문을 하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도 없는데 제가 막 설명하면 또 정신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침 질문하셔가지고 옳았구나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나열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명인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노력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해야지. 계속 반복해서 노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힘든 거야. 4등서부터 100등까지 계속 나열하기. 솔직히 이거는 불편한 거지. 그래서 if라는 함수를 하나 더 도입을 한 게 그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1, 3등까지는 출력하고 해당 메시지를 출력하고 4등에서 100등까지는 추수함수의 오류로 인해 추수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면 개수가 3개밖에 없었으니까 4등서부터 100등까지는 없으니까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이 되면은 그때 뭐가 된다? if 에러 함수에 의해서 노력을 출력하면 된다. 4등서부터 100등까지는 다 노력이라고 출력하면 그걸 딱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써볼게요. 는 추수 랭크 누가 내 성적이 어디에서 내 성적 중에서 F4번 키 가로 닫고. 그래서 1등이라면 최우수, 2등이라면 우수, 3등이라면 보통, 4등이라면 노력, 5등이라면 노력, 6등도 노력. 벌써 짜증나죠? 7등도 노력. 4등, 5등, 6등, 7등 가로 닫고. 그래서 자동 체크를 해주면 이제 최우수, 우수, 보통, 나머지 노력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요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처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노력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노력인 사람 1명, 2명, 3명. 노력이라는 사람에 대한 해당하는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수들의 평균을 구하던 합계를 구하던 그 사람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던 개수를 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부 개수, 조건부 함수죠. 조건부 함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SUMIF, 조건부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조건부 합계. 자, 문제 4번에서는 조건부 합계 문제가 나왔어요.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거 문법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비고가 뭐라고? 노력이라고 돼 있는 노력인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의 합계를 계산하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법대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범위는 어디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노력이에요. 노력이 조건이잖아요. 자, 노력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랬잖아. 그럼 범위는 어디냐? 조건이 들어가 있는 데가 범위예요. 비고죠, 비고. 여기 비고.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합계로 구할 범위는 어디죠? 여기 성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범위 안에 조건이 있다. 다른 말로 조건은 반드시 범위에서 찾는다. 자, 우리 반 남학생들에 대해서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합계를 구할 범위는 국어 점수예요. 조건은 남학생이에요. 그러면 범위는 어디예요? 남자 여자가 있는 성별이 범위가 되겠죠. 그게 벗어나면 안 돼요. 예. 한번 해볼게요. 는 단순해요. 얘는 SUMIF 가로 열고 레인지 범위가 어디라고요? 여기. 왜? 이 안에 노력이 있잖아. 조건이 있잖아.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콤마 조건은 뭐라고요? 노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클릭해도 되고요. 셋 중에 하나를 클릭해도 노력이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노력이라고 쓰기도 해요. 노력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죠? 성적이죠. 요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하나, 둘, 셋이 있는데 그 중에 89, 83, 79 요 세 가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합계 무척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과장들, 이번에 과장들한테 나가는 뭐 수당의 합계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 대리들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카운트 if에 더 쉬워요. 그거는 카운트 if는 되게 쉽습니다. 카운트 if보다 좀 더 복잡한 게 sum if, average if예요. 해설 볼게요. 87쪽 왼쪽 86쪽에 보시면 추수함수 랭커를 이용해서 7명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나오는 거 나와 있고요.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해설에 보면은 왜 노력을 4번 쓰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아까 여기에 노력을 4번 썼지 않습니까? 왜? 1등부터 3등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최우수, 우수, 보통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란 뜻이 10명이 봤으면 4등부터 10등까지고 7명이 봤으니까 4등에서 7등까지니까 4명이고 100명이 시험을 봤으면 4등부터 100등까지니까 97개가 노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노력이 4번 나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설명은 읽어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랭크 함수에서 왜 달러 표시가 들어가나요? 이런 거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세밀하게 설명 안 드렸고요. 내 거하고 남의 거를 참조할 때 내 거 빼고 남의 거는 블럭을 잡아서 달러가 들어가게 하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 중에 오른쪽 87페이지에 썸이프. 그 썸이프라는 답은 범위, 조건, 합계고할 범위로 들어가는 건데 범위는 비고할 안에 있는 거고 조건은 그 비고할 안에 있는 노력이라는 글자가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범위와 조건은 따라가야 되고 합계고할 범위는 성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90점 이상 학생들의 성적의 합계를 구해봐라. 이럴 수도 있죠. 자, 90점 이상인 점수의 합계를 구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까요? 똑같아요. 는, 썸, if, 가로 열고, 범위, 컴마, 조건, 컴마,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는, 썸, if, 가로 열고 조건은 90 이상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에서 90 이상을 찾을 거 아닙니까? 컴마 이렇게 쓰는 거죠. 90 이상의 조건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합계 구할 범위하고 실제 범위하고 똑같죠, 지금요. 어차피 합계 구할 범위도 여기잖아. 90 이상 하나, 둘, 셋, 넷, 이 4명의 합계를 구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합계 구할 범위하고 처음에 나온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같으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 문법을 보면 썸 레인지가 대괄호가 묶여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합계 구할 범위를 구하는데 범위 내 셀들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 범위랑 이 범위랑 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생략해도 된다. 굳이 블럭을 잡지 않아도 잡지 않아도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본래 문제는 노력 있는 학생들의 성적 합계를 구하니까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서로 다른 거니까 생략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6점 맞은 학생은 이름이 뭘까요? 알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해설 보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78점 맞은 사람은 이름이 뭘까요?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는 VLOOKUP 쓰나요? HLOOKUP 쓰나요? 지금 이렇게 범위를 블록 잡아서 할 거예요. 성적이 조건이죠. 성적이 찾는 값이 성적이잖아요. 얘가 세로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VLOOKUP을 쓸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78점 맞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78점 맞은 사람이. 그래서 78을 썼어요. 찾는 값이 78이니까.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되고. 자, 참조 범위는 어디죠? 이렇게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에이, 세 번째 거 코드가 첫 번째, 성적이 두 번째, 성명이 세 번째니까 여기다 컴마 3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범위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반드시 요 78이 들어간 영역 있죠. 78이 들어간 성적 있잖아. 거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원 코드부터 블럭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건 이름 찾는 거니까 코드 첫 번째, 성적 두 번째, 성명이 세 번째잖아요. 3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 78은 여기 없잖아.
이 범위의 첫 번째가 이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78을 찾을 때는 78을 쓰는데 나머지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숫자가 있는 영역을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F4번 키 안 눌러도 돼요. 여기는요. 왜냐면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요. 아까는 한 번 계산해서 자동 채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78점이 누구냐라는 거 한 번만 물어보고 말 거거든요. 그땐 달러가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리고 콤마, 점수가 첫 번째고 이름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거 가져와야 되고요. 콤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아까 위에 있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는 저는 밑에 있는 걸 선택하세요 라고 제가 했는데 답에는 위에 거로 해놨었어요. 그래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거는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정확히 일치로.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이 뜻이 뭔지를 또 알려드려야지. 그러면 78점이 박철환 맞죠? 그렇죠. 자,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VLOOKUP, HLOOKUP에서 는 함수명 들어가고 찾는 값 들어가고 참조 범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색인 인덱스 들어갔죠. 아까 색인. 그리고 옵션 들어갔었죠. 옵션이요. 기억나세요? 옵션이 폴스가 뭐라 그랬죠? 폴스가 옵션 폴스가 정확히 일치하는 값 이거고, 옵션 true가 있었죠. 아까요. 옵션 true가 있었죠. 이건 뭐라 그랬죠? 비슷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그때는 비슷하게 일치를 써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이런 문법 구조들을 필기시험에 내는 거예요. 필기시험에서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만 필기시험은 막 묻고 따지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코드가 어떻게 됐었어요? 1, 2, 3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여기 상품 코드도 1, 2, 3, 4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얘를 보세요. 얘는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들쑥날쑥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절대로 false true를 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아무리 얘가 오름차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코드가 3, 4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나죠. 3, 4 코드가 없었잖아요. 3, 4 코드는 밑에 없지 않습니까? 3, 3은 있어도 3, 4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false라고 안 쓰고 책에는 얘를 생략했다 그랬잖아요. 생략하면 답은 나와요. 34라는 코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얘기지 사실은. 그런데 굳이 34로 고칠 필요는 없죠. 33이면 답이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안기자라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안기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나오겠지만 안기자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없으니까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현수라는 사람을 찾았더니 김현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김현수라는 사람이 없고 김현식이는 있어요. 그렇다고 김현수가 없다고 해서 김현식 거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아까 비슷하게 일치라는 것은 똑같은 게 없으면 비슷한 걸 찾겠다라는 얘기야. 33이 없으니까 34가 없으니까 33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려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 false를 써야만 돼요. 그리고 78이 아니라 79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78이 아니었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등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3등한 사람. 3등. 그럼 1등은 누구예요? 1등은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 맥스. 플럭 잡으면 되지. 그럼 이 중에 최고 점수가 100점이죠. 그러니까 100점에 해당하는 최주영이 나올 거야. 2등은 어떻게 물어봐요? 맥스로 쓰면 안 되죠. 뭐로 써야 돼요? 라지. 범위 잡고 2 쓰면 뭐가 돼요? 2등이죠. 2등이죠. 그러면 100이 1등이고 98이 2등인가요? 그럼 심학성시 나오겠죠. 3등은 라지 컴마 여기다 3 쓰면 되지. 3. 그러면 3등이 누군지 1등, 2등, 3등 도지영씨겠는데 3등 90이니까 도지영 나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답을 제가 여기다 썼지만 여기다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건데, 자 3등 거를 찾아봐라. 만약에 5등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등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몰라도. 정지호 씨가 5등인가 봐. 4등은 4등도 있겠지. 윤자효 씨가 4등인가 봐. 근데 지금 문제는 3등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지에 vlookup 함수하고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vlookup 함수나 hlookup 함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재고조사 할 때 많이 찾아요. 재고조사. 상품 코드를 입력하면 그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물건이 몇 개나 남아있는지를 빨리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회할 때 조회. 우리 회사에 홍길동 씨를 누가 찾으러 왔대. 근데 홍길동 씨가 몇 층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경비 아저씨가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길동 씨 찾으러 왔다고 잠깐만요. 그래서 홍길동 검색해 볼 거 아닙니까? 홍길동 검색해 가지고 홍길동 씨가 12층에 근무하는지 13층에 근무하는지 알려줘야 그 사람이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조회할 때도 vlookup, hlookup을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나머지 구하는 게 나머지. 여러분 나머지가 뭔지 아시죠? 어떤 수를 나누고 남은 나머지 그거예요. 자, 그러면 250개를 상자에다 담으려 그래요. 근데 요놈의 상자에 24개씩 들어가나 봐. 그러면 24개를 담으면 10상자 담으면 240개가 들어가고 10개 남겠네. 함수가 는 mod 컴마 이렇게 해주면 돼요. 250을 24수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럼 몫은 10일 테고 몫은 필요 없어. 나머지가 몇 개 남냐 이거죠. 나머지. 모듈라 함수라는 거예요. 모듈라.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따로. 자, 나머지 구하는 함수를 저기다 좀 적어 드릴게요. 나머지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mod 함수를 쓰는데 는 mod 제수 p제수 이렇게 나가나? 제수를 p제수로 나누죠? 그럼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는 mod 어떤 값을 n으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값이 결과가 0일 수도 있죠. 0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0 나왔잖아. 0 나왔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값은 n의 배수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구하라고 mod 함수를 떡 쓰지는 않아요.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니? 이걸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나머지를 왜 내냐면은
배수 관계인지 아닌지를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수를 n으로 나누었더니 어떤 수를 n으로 나눈 거예요. 어떤 값을 n으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0일 수도 있잖아요. 0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0이 나머지가 없다는 말은 똑 떨어졌다는 얘기죠. 즉 그 수의 배수 관계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는 mod 어떤 값을 써주고 2로 했어. 2. 그랬더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값은 2의 배수. 다른 말로 짝수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만약에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 0이다? 그럼 뭐예요? 3의 배수. 어떤 수를 5로 나눴더니 나머지 0이다? 그러면 그 수는 5의 배수. 이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보기 중 두 번째로 큰 값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요. 보기 1 int 5.5 2 mod 5,2 3 sqrt 8 4 파워 2,3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애먹는 거죠. 이 함수를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알 수 있죠. 이게 얼마죠? 5를 2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 된 거죠. 자, 이건 뭘까요? 루트예요. 루트 8이 얼마예요? 루트 9가 3이죠. 루트 4가 2죠. 그럼 얘는 2점 얼마 되겠지. 그렇죠? 얼마 이렇게 얼마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요. 5예요. 5를 넘지 않는 정수. 그래서 5라고 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2의 3승. 다른 말로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그럼 뭐가 되죠? 8인가요? 그럼 두 번째로 큰 거는 얘네. 보기가. 그러면 이 함수들을 이거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는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저렇게. 근데 뭐 여기다가 이거 420에 이거는 17을 쓰면 420을 17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 이거 계산하라고 내지는 않겠지. 치사하게 단순한 걸 내는 거야. 2번이 MOD 5.2가 5,2니까 5를 2로 나눴으니까 몫은 2고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 MOD는 나머지니까. 나머지 잉여라고 하죠. 잉여 남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필기시험 공부하면서도 풀어볼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또 금방 끝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금방 끝나고, 그 다음에 if 함수 좀 시간 걸리고. 그래서 요 함수 푸는 데까지 오늘 4주차잖아요. 4주차고 내일 모레 그 다음 설날 끝나고 다시 뭐 5주차까지 하고 나면은 함수는 끝나요. 6주차 7주차는 이제 그 뒷부분, 이 뒷부분은 또 어떤 거는 휙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10초 만에 풀기도 해요. 10초 만에 푸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 10초든 20초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복습 안 하면 뭐 10분을 줘도 못 풀겠지. 자, 관련도 문제 그 89페이지의 기출공의를 여러분이 댁에서 복습을 좀 해갖고 예습을 해보세요. 또 지금까지는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